안녕하세요. 은퇴와 경제의 남상혁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일반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정부 채권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권 투자.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라고 하면 돈이 아주 많은 개인 투자가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알아보는 건 이런 대규모 투자라기보다는 은행 예금이나 CD를 대신해서 적은 금액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즉 현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안전하면서도 이자 소득을 가능하다면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차원입니다. 또 아무래도 구입 절차도 어렵지 않아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텐데요. 이미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아이본드를 구입했을 때 그 연방재무부의 웹사이트 treasurydirect.gov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정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뒤에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처럼 안전하게 돈을 맡기는 곳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은행 체킹 계좌나 CD 같은 걸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CD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이 CD는 정부 채권처럼 매우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수익률은 조금 적어서 아쉽죠. 현재 1년 만기 CD의 연이자율은 대략 한 2% 정도가 됩니다. 이런 CD 말고도 머니마켓이나 세이빙 어카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수익률이 더 적어서 아무리 쇼핑을 잘한다고 해도 그 수익률이 1%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은 CD 평균 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너스를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연방정부 채권에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CD보다는 연방 채권의 수익률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종료된 연방채권 옥션을 보면 4주짜리가 2.1% 정도, 3개월 정도가 2.54% 정도, 6개월 26주가 되겠습니다. 2.9에서 3.0%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린다면 연방채권의 수익률도 함께 더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연방채권은 모두 1년 이하 단기 채권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채권 만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십니다. 만일 만기 이전에 파셔야 한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년 이하 단기 채권을 투자해서 만기 때까지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단기 채권을 소개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조건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채권은 만기 기간이 길으면 길수록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0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이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에서 3개월 만기 채권 수익률을 마이너스한 겁니다. 여기서 어디가 더 수익이 높은지 보여주는 건데요.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두 수익률의 차이가 0.04입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3개월짜리 채권과 10년짜리 채권 이자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에서 2년 만기 채권 이자율을 뺀 겁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3입니다.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거꾸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입니다. 이른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 따라서 현재 환경에서는 연방 채권을 단기 채권의 투자 효용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CD나 머니마켓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CD 대신에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익률 외에도 이 정부 채권의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익률보다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들이 연방 채권에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식 가격은 30%, 4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애플이 발행한 채권은 그 기업의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 수익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약속대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은 그 기업이 대상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을 보전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 채권은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드나 머니마켓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기는 합니다. 정부 채권은 만기의 기간에 따라서 트레저리 빌 단기, 트레저리 노트 중기, 트레저리 본 장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1년 이하, 맥시멈 1년까지 트레저리 빌만 다루게 됩니다. 이 트레저리 빌도 그 한도 내에서 만기 기간이 아주 다양합니다. 4주, 8주, 13주, 3개월이 되겠죠? 26주, 6개월입니다. 52주 1년 이렇게 5가지의 만기 기간이 미리 설정돼 있어서 자신의 현금 상황이나 계획에 따라 이 투자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플렉서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다양하니까 가능한 건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단기 채권,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이대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거꾸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정부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강세로 바뀝니다. 이렇게 금리 정책에 따라서 투자할 자금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번갈아가며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CD에 비해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CD는 대개 1년 만기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이자를 나중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자를 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방채권은 금리 상승 시기에 유리한데 만기가 짧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올라가는 그 금리를 반영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체나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등록된 투자의 본인 체킹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만기가 되면 현금을 찾을 때 다시 본인 계좌로 즉시 자동으로 디파짓됩니다. CD처럼 오픈할 때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만기가 됐다고 해서 지점에 가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웹사이트에서 체킹 어카운트로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고 연방채권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계좌를 오픈하는 겁니다. 계좌를 오픈하는 절차는요. 우선 treasurydirect.gov에 들어가셔서 treasury direct을 선택하시고 어카운트 타입을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어카운트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카운트 오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영상은 이전에 따로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어카운트를 만드시거나 또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공통으로 상단 메뉴 중에 바이 디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바이 디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서 어떤 채권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트레저리 빌스를 선택하시고 서밋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래처럼 기간별로 억션 데이트가 가까운 시기부터 먼 시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의 계산은 이슈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주부터 시작해서 8주, 13주, 26주, 52주 그러니까 4주부터 최대 1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할 금액을 입력하시고 소스 오브 펀드에 현금을 인출할 어카운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인베스트먼트를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게 만기가 됐을 때 다시 똑같은 기간으로 재투자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희망하신다 그러면 그 횟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연결돼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대략 올해 말 정도까지는 채권 투자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밋을 누르시면 구입이 예약되고 확인 이메일이 등록된 이메일 어드레스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거래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본인 어카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히스토리 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거래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앞서서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등록과 구입하는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분에서 4분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만일 이 사이트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런 거래 과정이 1분도 채 안 걸릴 만큼 매우 간편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은퇴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포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현금 포션을 지금 설명드린 단기 연방 채권으로 활용하신다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으면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커뮤니티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